직관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냥 직관을 푸는 거, 그 다음에 학원에서 유형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유형만 해서 이거 그 문제네 라고 해서 숫자 대입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는 수학적 사고력이 절대 길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수학 1등급 만드는데 꼭 필요한 능력, 수학적 사고력이죠. 이 수학적 사고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수학적 사고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가지가 필요하다. 연산, 개념, 문해, 사고. 그런데 이 중에서 사고력은 상위권 아이들, 중위권이 상위권, 상위권이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 등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 유형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사고력에는 크게 세 가지, 직관적 사고,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 앞에 영상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수학적 사고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고력 수학 풀면 기를 수 있을까요? 네. 사고력 수학을 풀어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면 모든 아이들이 수학적 사고력이 다 있겠네요. 사고력 수학을 풀어서 기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기르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사고력 수학을 푸는 것도 좋지만 기본 문제집을 풀고 무엇을 하더라도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거든요. 오늘은 수학적 사고력 기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관련된 영상들 아래 고정 댓글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직관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관적 사고는 반사적으로 바로 나오는 거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걸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런 것들 직관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직관적 사고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것은, 직관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의 축적입니다. 논리적 사고를 계속 하는데 그것이 반복되어서 익숙해졌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직관적 사고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운동이나 장인들이 숙련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도자기 장인이 도자기를 딱 보는 순간 그 상태를 한눈에 꿰뚫는 거 있죠? 일반인들은 아무리 봐도 모르고 설명해 줬을 때 겨우 보이고 그 다음에 보려면 막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뭔가 장인들은 톡톡 두드려보고 싹 보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직관이죠. 그래서 수학에서 직관적 사고도 문제를 그냥 읽고 탁 봤을 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고 번뜩이면 탁 나오면 얼마나 수학 공부가 쉽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것들 논리적으로 많이 사고해보고 많이 공부했을 때 축적되어서 시간과 노력이 쌓여서 나온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풀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거의 자동 반사화 되어서 툭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고 이것을 계속 쌓아가는 것,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것, 수학적 직관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재들은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리차드 파인만 같은 경우에는 칠판 한가득 풀어야 되는 걸 그냥 쫙 째려보고 한참 째려보더니만 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우리 일반 아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두 번째는 창의적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의적 사고력은 새로운 방식들, 완전히 새로운 방법들 이렇게 찾는 건데요. 수학에서 그렇게 이제 창의성을 강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학에서는 기본적인 이미 많은 수학자들이 발견한 그런 새로운 길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론력이라는 건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거지, 수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방법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정말 수학 잘하고 수학 천재, 대학 수학 하면 그때 창의성을 발휘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수학을 넘어서서 다른 분야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예술이죠. 음악, 미술, 체육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인간은 창의성이 길러지고 이 창의성이 수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는요, 칸막이로 나눠가지고 딱딱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건 여기에 쓰이고 저건 저기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음악, 예술, 미술을 통해서 기른 창의력이 바로 돌아옵니다. 수학으로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나 다른 수학자들도 음악에서, 예술에서, 상상력에서 그 영감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해결되고, 그래서 이 창의성만은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하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아이의 수학 능력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 사고력은 논리적 사고력으로 쌓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력은 수학적인 측면보다도 예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기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은 한 가지네요. 바로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서 그 안에서 추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 나가는 거죠. 수학에서 논리적 사고력은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탐색, 두 번째 정보 처리, 세 번째 추론, 마지막 네 번째 평가입니다. 탐색이라는 건요, 수학에서 문제를 탐색한다는 건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겠고, 이렇게 어떻게 나오겠지,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처리를 하는데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류하고 비교하고 순서를 세우면서 수학에서 뭐 순서, 비교 이런 것들 많거든요. 이렇게 정보들, 수학 문제에 들어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처리를 해 나가고요. 세 번째는 추론입니다. 추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귀납, 연역, 유추가 있는데, 귀납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보고 하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도 날고 저 새도 날고 저쪽 새도 나니까 모든 새는 난다. 이것이 귀납 추론이고요. 연역 추론은 전체에서 하나를 뽑아내는 거예요. 모든 새는 나니까 저 새도 날 것이다. 유추라는 것은 하늘을 보고 그 옆을 보는 거예요. 이 새가 나는 걸 보니까 저 새도 날겠구나. 이런 것들이 유추입니다. 그래서 이 추론은 기본적으로 귀납, 연역, 유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이 문제도 그렇고 저 문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도 이렇게 풀겠군 이라는 식으로 귀납으로서 추론을 배워가기도 하고, 수학적 원리라는 걸 배우죠.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문제에 적용되겠군, 연역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러니 저 문제도 그렇겠지, 유추죠. 이런 식으로 이 추론력을 기르게 되겠고요. 논리적 사고력의 네 번째는 평가인데요. 이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결과평가, 과정평가. 답이 맞다 안 맞다라는 게 결과평가고, 그 다음에 이 푸는 과정이 답이 맞았더라도 과정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풀었는데 우연히 답이 맞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정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정이 맞았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하는 것들 과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네 단계가 있는데, 이 설명을 들었지만 또 여전히 조금 어렵고 확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 네 단계를 수학 문제를 풀 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또 이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수학적 사고력을 어떻게 기르는 걸까요? 첫 번째 대답은 좀 너무 당연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논리적 사고력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계속 따져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경험이 쌓여서 직관적 사고로 넘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수학 문제 하나 풀어가지고는 논리적 사고력,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양으로 어느 정도 승부를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양만큼이나 혹은 양보다 더 중요한 찬찬히 뜯어보는 분석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관만으로, 이게 직관이 길러진 상태에서 푸는 것은 괜찮은데, 직관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냥 직관으로 푸는 거, 그 다음에 학원에서 유형식으로 가르쳐 가지고 유형만 해서 이거 그 문제네 라고 해서 숫자 대입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풀어 가지고는 수학적 사고력이 절대 길러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탐색, 정보 처리, 추론, 평가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한 문제 푸는데 1시간을 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깊이 있게 들여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 1시간에 한 문제를 푼다는 것의 문제에 대한 대안입니다. 한 문제를 1시간 동안 풀면은 그것이 능력이 되는 아이들, 어느 정도 수학적 능력이 갖추어져서 그것에서 희열을 느끼고 발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아이, 그리고 그런 발견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는 아이에게는 괜찮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이 1시간 동안 한 문제 풀기가 스트레스, 수학에 대한 괴로움만 느끼게 될 뿐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학을 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5분 정도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안 풀리면 그 다음에 정답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답지를 보는데 이 정답지를 보는 방식에서의 중요점이 있습니다. 정답지를 보는데 정답지를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베끼는 방식이 아니라, 정답지를 보는데 그 안에서 간략하게 보고 힌트를 얻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답지를 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푸는데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말로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한 문제를 풀라라고 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5분 넘어가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 1시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짧게 생각을 해보고 몇 분 정도 고민해보고 안 됐을 때 답안지에서 도움을 받되, 답안지에서 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사고의 흐름으로 가는지를 보고 힌트를 얻어서 내가 풀고, 그리고 그것의 그 논리성을 말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문제집의 종류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사고력 수학을 통해서만 이런 것이 가능한 게 아니라 기본 문제집을 통해서도 이 과정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기본 문제집으로 이 4단계, 탐색, 정보 처리, 추론, 평가, 이 4단계를 계속 훈련을 하시면서 많이 풀어보고 찬찬히 뜯어보고, 그리고 정답지에서 논리를 흡수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해보셔야 되고요. 이런 기본 문제집이 좀 쉽다라고 하는 아이들, 심화라든지 사고력으로 가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 좀 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접하면서 이것들을 계속 접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선행에 대해서 반대를 한 이유가, 선행을 하는 아이들은 이런 과정들을 절대로 거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학 1등급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수학적 사고력에서 직관적 사고력은 논리적 사고의 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직관을 이용해서 자꾸 풀지 말고 논리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는 수학을 통해서 기르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은 엄청난 수학 천재나 대수학자들이 하는 거고, 일반 아이들은 창의성은 예술을 통해서 기르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그러면 결론은 논리적 사고력을 통해서 길러야 되는데, 탐색, 정보 처리, 추론, 평가 이 4개의 과정을 수학 문제 푸는 동안 계속해서 순환을 해야 되고, 이 방법은 다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많이 풀어보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 두 번째, 많이 풀어보는데 그 과정에서 찬찬히 뜯어보는 것, 굉장히 깊이 뜯어보는 것 중요하고, 그런데 오래 뜯어보라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정답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5분 정도 혼자 고민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정답지를 보고 거기에 있는 논리를 흡수하라.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답지의 답을 가져오거나 그냥 풀이 방법 하고 넘어가거든요. 하는 데에는 모른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알 것 같다라는 느낌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논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정 댓글에서 수학 관련 영상들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